당사자가 네. 직접 만나서 전격적으로 하는 것이 과거에도 그렇게 되지 않았나 싶고 10분 만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생각해 보겠습니다. 정책 노선과 또 가치, 또 공약들, 또 정치개혁에 대한 의지, 오히려 좀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더 가깝지 않나. 사실 지금 저는 어떤 제안이나 이런 걸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 주장들이 진정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대선 레이스의 막판 최대 변수로 꼽히는 후보 단일화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어제 윤석열 후보가 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단일화에 대해 서로 신뢰만 한다면 10분 커피 한잔하면서도 끝낼 수 있다라고 입장을 밝혔는데요. 안철수 후보 이 말에 대해서 아주 발끈한 모양입니다. 자, 단일화가 안 돼서 선거 패배하면 책임은 더 큰 정당에 있다라고 하는데 두 후보가 직접 만나서 단판을 짓는 윤 후보의 단일화 방식 제안은 사실상 거절이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보면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이게 짧은 시간에 하는 것을 상당히 거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건 그렇죠. 사실이잖아요. 근데 이제 짧은 시간에 한다면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예를 네. 들면 여론조사나 이런 조사가 아니라 단판을 짓겠다는 거잖아요. 단판을 짓는 것은 DJP 연합처럼 뭔가 권력을 좀 분점하는 상황에서 서로 합의를 보는 거니까 네.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럼 안철수 후보가 이걸 받을 만한 자세가 돼 있느냐의 문제거든요. 네. 제가 볼 때는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조금 더 밀당을 해서 본인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 가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네. 이걸 그냥 이렇게 만나서 단판을 짓게 되면 본인이 얻어낼 게 적어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쉽게 10분 안에 끝내자고 하면 아무래도 좀 더 유리한 상황이 있는 사람한테 유리하게 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네. 아마 제가 볼 때는 안철수 후보는 당장 이렇게 짧은 시간에 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조금 더 시간을 두고서 본인한테 유리한 단일화 상황을 만들어 가는 것도 지금 지지율이 이제 예전보다 조금 떨어지는 추세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올라갈 수 있는 상황들을 고려하면서 그런 상황에 본인이 유리한 상황에서 협상에 가려는 의도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서 어제 발표된 여론조사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이 한국갤럽에서 조사한 사자 가상 대결 결과인데요. 이재명 후보가 36.9%, 윤석열 후보가 40.1%, 그리고 심상정 후보 3.9%, 안철수 후보 10%를 기록했습니다.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 두 후보의 차이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야권 단일화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도 살펴보겠습니다. 야권 단일화 후보 선호도에서 윤석열 후보가 42.6%, 그리고 안철수 후보가 50.6%를 기록했습니다. 또 한 가지, 차기 대선 성격을 묻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정권 교체를 원한다는 응답이 54.6%, 또 정권 유지를 원한다는 응답은 37.5%로 기록됐습니다. 자, 정권 교체에 대한 응답이 더 높은 것으로 나온 내용 소개해드렸는데 야권 후보들이 만약에 단일화를 못하고 선거에서 진다거나 이런 상황이 생기면 국민의힘에서는 그 감당하겠습니까? 이거 국민의 여론을 외면했다 이런 비판을 면치 못할 텐데요. 그러나 일단 단일화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안철수 후보가 지금까지 선거에 나온 역대 그 어떤 때보다 이번에는 안철수 후보가 훨씬 완주 의지가 강한 것 같이 실제로 보이고요. 네. 이미 안철수 후보는 대선 출마 준비를 거의 완벽하게 끝냈거든요. 네. 제가 확인한 바로는 지방에 100여 군데 이상 선거 사무소도 마련을 했고 네. 또 유세차 또 광고 계약까지 전부 한 상태인데 저렇게 이미 그 완주 의지가 강한 안철수 후보에게 그냥 일방적으로 물러나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좀 어려운 상황이죠. 그렇죠. 그렇다고 지금 우리가 뭐 단일화 협상을 하자고 시작을 했다가 단일화가 되지 않으면 그 또 실망감은 국민들에게 주는 실망과 분노는 엄청 크기 때문에 네. 함부로 단일화라는 주제를 가지고 협상에 나서기도 쉽지 않습니다. 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 안철수 후보께서 마음을 여시고
안철수 후보가 생각하는 정권 교체 후의 대한민국의 미래 모습이 어떤 것인지 네. 그것을 함께 만들어가자라는 그런 의미로 단일화를 한다면 모를까. 네. 지금 이런 그 단일화 협상을 통해서 뭐 여론조사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지금 김재원 최고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안철수 후보는 지금 단일화를 할 마음이 없는 것 같다라고 딱 잘라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건 단일화 아니죠. 없이도 윤 후보가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뭐 저는 캠프내에서? 뭐 지금 그 윤석열 후보가 당선 가능성이 사자 대결 구도에서도 거의 100%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안철수 후보와 단일화를 통해서 그 선거의 승리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더 높다면 네. 저희들은 당연히 단일화 작업에 나서야 되고 단일화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다만 안철수 후보는 실제로 그 단일화 협상이라든가 또 정치 협상에 굉장히 좀 힘드신 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함부로 나서지 못하고 또는 나서는 것이 단일화 협상이라든가 단일화 의제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그런 입장인 것이죠. 네. 자, 야권에서는 이 단일화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당 신경전만 이어질 뿐 진척은 거의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단일화 방식을 두고도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경쟁 방식 단일화는 검토 안 하겠다라면서 연일 안철수 후보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단일화를 하는 안철수가 싫은 거죠. 본인이 단일화 안 되잖아요, 또. 근데 아니라는 하겠다니까 또 하겠다는 건지 아닌지. 근데 지금 안철수 후보가 놓인 처지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예. 그런 방식은 가당치가 않습니다. 여론조사 방식의 단일화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는 전혀 고민하지 않고 있다. 한쪽이 이제 선거를 진행하기 어려워가지고 포기하는 경우에는 철수라고 하죠. 철수하는 거고요. 예. 정권 교체를 바라는 사람들이 아마 기대하고 있는 방식은 깔끔하게 사퇴하고 지지 선언하기 뭐 이 정도일 겁니다. 자, 이준석 대표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와 지금 단일화하는 거는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이고 안철수 후보가 사퇴를 한 후에 윤석열 후보를 지지 선언하는 형식 이 방법밖에 없다라고 선을 그은 건데 자, 일각에서는요. 이준석 대표가 안철수 후보 측의 감정을 너무 건드린 게 아니냐. 사실 아무리 그래도 저렇게 단정적으로 단일화를 그냥 묵살할 거는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무시 전략이잖아요. 완전히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지금까지 좋은 말을 한 적이 없어요. 네. 이준석 대표는.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 측에서는 상당히 기분 나쁘겠죠. 저 부분이. 그러나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일화에 대해서 완전히 문을 닫았다고 저는 보진 않는데 네. 이준석 대표가 저렇게 얘기하는 것은 고사 작전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단일화 협상에 들어가서 안철수 후보와 단일화를 하게 되면 저는 이제 김재원 최고도 그렇게 비슷하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쉽지가 않을 거다. 네. 이게 갈등만 불러일으키고 도리어 도움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단일화 없이도 우리가 갈 수 있다. 그러려면 안철수 후보를 완전히 고사를 시키지 않으면 네. 일정 부분의 지지율이 안철수 후보한테 갈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걸 끊어내기 위해서라도 사실 단일화를 안 하겠다고 결정을 하면 안철수 후보를 좀 더 고사를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지지율을 더 떨어뜨려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정권 심판의 대안은 윤석열 후보밖에 없다. 그럼 네.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게 만들기 위해서 안철수 후보를 좀 더 제가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고사 작전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는 제가 볼 때 지속적으로 계속 그 작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단일화 협상 들어가 어려움이 처하기보다는 차라리 그냥 처음부터 안철수 후보의 선을 긋고 안철수 후보로 가 있는 보수 진영의 표까지도 끌어오겠다. 이런 전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강력한 전략과 약간 좀 온순한 전략을 두 개 병행하는 거 역할을 좀 나눈 게 아닌가 싶어요. 윤석열 후보는 계속 손짓을 하고 또 이준석 대표는 저기서 계속 심경을 건드리는 말을 하고 글쎄요. 어떻게 효과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어제 한 인터뷰에서 제가 그런 걸 봤습니다. 이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에는 전혀 뜻이 없다라고 토론회에서 여러 번을 언급했는데 마지막에 기자가 윤석열 후보가 만나자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했더니 그때 가서 생각해 보겠습니다라고 살짝 또 여지를 남겼거든요. 그래서 안철수 후보님은 기본적으로 좀 굉장히 좀 힘든 상대인 거는 맞는데 저는 네. 안철수 후보께서 단일화를 완전히 거절한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선거 결과는 이대로 가면 안철수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은 전혀 없다는 것은 뭐 이미 저희들은 느끼고 있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 끝까지 가서 어떤 모습을 보일 건가 생각을 하면 차라리 안철수 후보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권 교체의 주역이 되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윤석열 후보와 함께 정권 교체 후에 대한민국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를 공감대를 형성하고 함께 만들어갈 수 있다면 저는 정권 교체의 대열에 동참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 이 옛날에 영화를 보면 이런 대사가 있었거든요. 그 내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나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사실 안철수 후보는요 네. 돈도 있고 가오도 있는 분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막 일방적으로 아니 뭐 지지율 좀 적게 나오니까 물러나세요. 이건 안 된다는 거죠 제 생각은. 네. 그래서 안철수 후보께서 자존심을 건드리지 말고 안철수 후보님께서 하고 싶은 어떠한 형태의 대한민국의 미래상도 함께 만들어가자는 그 네. 공감을 제대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함께 갈 수 있도록 만들어서 정권 교체를 위해서 함께 갑시다라고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실제 정권 교체의 가능성을 더 높이는 네. 것이 저희들의 전략이어야 된다고 봅니다. 김재원 최고는 되게 점잖게 또 정권 교체에 대한 뜻을 함께 이루자 제안을 하셨는데 이준석 대표는 지금 계속 신경을 건드리고 있잖아요. 저런 거는 어떤 효과가 있을 거라고 해석을 하세요? 그래서 이제 그 이준석 대표의 스타일이 저하고 조금 달라서 그런 거고 목표는 뭐 같이 정권 교체에 도움을 주려고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